네, 안녕하세요. 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팀장 이지은입니다. 앞에 두 발표자께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것들을 같이 공유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하느냐, 이런 사실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노동 패널 데이터와 다른 나라, 다른 국가의 가구 패널들을 연계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아니고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사실상 이제 앞에서도 얘기 나왔다시피 저희는 이제 가구 데이터를 생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좋은 데이터를 국내에 있는 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최선의 임무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패널 자료 다른 국가와 뭐 연계해 보는 것 이런 거는 사실상 부수적인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공을 들일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맡기 전에는 다른 분이 이제 혼자서 거의 해오셨고, 저도 그냥 이 생산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받아서 그대로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짜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국가 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은 이제 간략하게 앞에서도 계속 나오셔서요. 잠깐 말씀드리고, 이 CNF 데이터가 뭔지, 그다음에 이 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클립스랑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데이터를 이제 연계된 해외 국가들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은 없어요. 생산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간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사전적으로 이 비교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겠다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도 이제 정리해서 동일한 변수를 각각의 나라에서 다 하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하는 것들이 옛날에 이제 유로피언 커뮤니티 하우스홀드 패널 이게 94년부터 2001년까지 11개 국가가 사실 이런 걸 유럽이 많이 해요. 영국을 주도해서 하는 것 같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멈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코호트 스터디라 그래서 이거는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개 국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0여 국가가 참여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데이터를 여기는 직접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건 SPSS 스타타로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는 코비드 연구까지, 코로나 연구까지도 주제로 좀 넓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보시면 유럽 데이터는 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게 좀 어렵지만 저희가 추구해 나갈 방향은 이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패널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료들을 일치시켜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룩셈부르크 인컴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8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자료 축적은 7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0여 국가,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의 문제는 뭐냐면 시계열 분석은 가능은 한데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여기다 자료를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이제 코딩을 해요. 저희가 이제 스타타나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한 다음 그쪽 이제 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그쪽에서 그걸 분석해서 분석 자료, 그러니까 엑셀표, 결과표만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자들 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사실상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이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시도한 바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앞에 쓴 것처럼 여러 국가의 개인 및 기관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저희도 이제 기관이 참여한 건 마찬가지죠. 노동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노동 패널을 생산하는 노동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연구자가 공개된 자료, 이것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일치화시키고 변환시켜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동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타타나 뭐 SPSS 이런 거로 직접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국가는 동일한 가구 아이디와 개인 고유 아이디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패널 같은 경우는 PID하고 HHI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ID는 개인 고유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고유 번호가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좋죠. 여기에 이제 변수들은 이 CNEF에는 변수가 많이 없지만 이 국가에 대해서 더 내가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고유 아이디와 가구 아이디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패널 분석이 가능하고요. 국가별 미시 데이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준을 다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변수가. 인구학적 특성이나 고용, 건강, 만족도 등에 대해서 주요 변수들에서 기준을 통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한국, 러시아 연방,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참여 연도는 사실상 맨 처음에 미국하고 동일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릴라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처음 관심을 가지고 독일 연구자하고 같이 우리 해보자 해서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던 연구예요. 그래서 93년도에 이 두 개의 국가의 가구 패널을 이제 연결을 좀 시켜본 거죠. 그래서 그 수록 연도는 1970년도부터, PSID 같은 경우는 70년도부터 자료가 생산됐거든요. 그래서 쭉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84년도 자료부터 계속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8년도에 영국하고 캐나다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BHPS랑 그 Understanding Society라고 이 두 가지 이제 패널이 같이 들어오는데, 두 가지 패널이 아니라 사실상 BHPS라는 패널이 이제 표본을 확장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이제 혁신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패널이라고, 동일한 가구 패널, 영국의 가구 패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07년도에 호주와 스위스가 참여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에 한국은 2009년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립스 자체는 98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급 적용해서 앞에 거부터 쭉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2011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참여를 시작해서요. 자료를 제공한 거는 이제 올해나 작년이 이제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화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기준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키를 물어봐도 미국은 뭐 피트로 대답하잖아요. 그다음에 연령 같은 경우도 뭐 몇 개월로 이제 응답하는 설문도 있고, 기준이 굉장히 혼재하니까 이걸 이제 기준을 통일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범주를 통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학력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클립스 같은 경우는 무학, 초등학교 졸업, 뭐 중학교 졸업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패널들마다, 국가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는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고졸 미만, 고졸 초과 이런 식으로 하는 변수를 이제 생성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된 개념으로 변수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변수 같으면 제가 다음 장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텐데 굉장히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하나의 변수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후 소득 생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택심이라는 세금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이제 측정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PSA는 미국 거고, G숍은 이제 독일 거고, SHP는 스위스 패널이에요. 각각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PSID 같은 경우는 보너스, 뭐 초과근로, 뭐 커미션 같은 것들이 있고, G숍 같은 경우는 뭐 13월에 임금, 뭐 14일 임금, 뭐 크리스마스 보너스, 뭐 할리데이 보너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SHP도 그 오버타임이나 뭐 프로핏 쉐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다 합쳐서 동일한 의미의 변수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하모나이제이션 과정을 거쳤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일단 사실상 제가 여기서 2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CNEF가 이렇게 9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길잡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인구학적 특성 변수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연령, 성별, 뭐 인종, 뭐 혼인 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뭐 가구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뭐 아이가 몇 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수명이 이제 D로 시작해서 가고요. 이건 데모그래픽 세트이기 때문에 D로 시작해서 가고, 제공 패널이 이게 B는 BHPS, 뭐 G는 G숍 이런 식으로, H는 힐다 호주 패널 이런 식으로, P는 뭐 미국 PSID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약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나라가 요 변수를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제가 나중에 소개할 텐데 그 코드북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상태 변수도 있어요. 고용 상태도 이렇게 뭐 연간 근로 시간 아니면은 그 고용 상태, 고용 수준, 그 다음에 직업, 산업 뭐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들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데요. 이거는 가구에 뭐 0에서 14세가 몇 명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맨 마지막에는 보면 19세 이상이 몇 명인지 또는 16에서 18세인데 독립해서 사는 가구 뭐 이제 독립해서 하는 가구원이 몇 명 있는지 이런 식으로도 다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다음에 연간 소득 변수예요. 소득 변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보시면 이제 세전 소득, 세후 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그것도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임퓨트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회보험 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것들을 다 각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인퓨트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클립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면접 조사를 하면 면접원이 가서 소득을 물어봤는데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꼬치 캐물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미싱이 별로 없어요. 저희 클립스 같은 경우도 소득 같은 경우에 뭐 한 1%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인 정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에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에 조사가 오히려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20%씩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미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퓨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인퓨트 데이터를 임퓨테이션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데이터만으로는 하지만 이 데이터에 이제 같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개 변수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는 그 추정을 항목 무응답 대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변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지역은 뭐 지역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건강과 관련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는 뭐 병원을 얼마나 병원 입원한 적이 있느냐, 뭐 그다음에 며칠이나 입원했느냐, 뭐 병원에 입원할 만큼 병원에 갈 만큼 뭐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느냐, 뭐 운동은 얼마나 하느냐, 뭐 이제 뇌졸중이나 고혈압, 당뇨, 암, 뭐 정신병, 뭐 심혈관계, 천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목욕은 혼자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죠. 옷을 입는 거는 뭐 잘 입을 수 있는지 이런 변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앞에서도 그렇고 이제 K는 하나도 없잖아요. 클립스는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와 관련된 변수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 가공하기에는 좀 힘이 들고 해서 일단 하고 있는 것만 있고 지금 이제 요 부분들은 노동 패널은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연계를 해보려면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만족도. 그러니까 만족도, 삶의 만족도 관련된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만족도 같은 변수는 이게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뭐냐면 독일이나 호주는 11점 척도예요. 척도가 달라요.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점 척도예요. 그러면 이 변수, 이 데이터 안에는 그냥 이제 국가별로 11점 척도는 11점 척도로 들어가 있고 우리는 5점 척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분석자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경희 박사님이 하셨던 연구에서 보면 그냥 기준 집단을 100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삶의 만족도를 보는데 이제 학력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고졸자를 100으로 봐서 고졸 미만은 뭐 97, 고졸 초과는 뭐 105가 나오더라. 우리나라는 그렇고 뭐 독일 같은 국가는 오히려 고졸 미만이 뭐 103 뭐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국가별로 그런 식으로 다르게 나오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희가 이제 일치화 시켰다 하더라도 척도 같은 면에서는 일치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셔서 잘 만들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중치 변수입니다. 가중치 변수는 국가마다 가중치를 생성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표본을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가중치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은 숫자만 들어가는데 뒤에다 K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변수는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거죠. U가 붙은 거는 이제 영국에서 언더스탠딩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이민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중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크 펄슨 넘버 이게 이제 클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PID인데 X11101LL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만약에 이제 다른 연구를 확장하겠다 하면 그 나라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 동일한 PID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식별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 거시지표는 이제 통계청에서 저희도 다운받아서 제공하는 거고요. 이런 이 CNF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노동 패널팀에서는 어떤 사전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일단은 영문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국문으로 이제 일단 12월 달에 데이터를 다 공개하고 나면 그거를 코드북 유저 가이드 설문지 이런 걸 다 이제 영문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영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항목무응답 대체를 하는데 174개 변수에 대해서 항목무응답은 저희가 이제 사람이 응답 안 했을 때 걔를 대체하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조사는 했는데 그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항목무응답 대체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국문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항목무응답 대체는 저희가 CNF 때문에 만들곤 있지만 전체 이제 대상자들에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사람이 적은 연구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무응답 대체 이 변수를 이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액 추정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론에 따라서 98년부터 2006년도 자료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자료에 대해서 모두 다 소득세액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정 방법에 대해서 보고서는 올려져 있고요. 대신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CNF의 조세 추정 요 변수 두 개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에듀케이션 변수다. 그러면 이 CNF 변수에서는 이제 고졸 미만, 고졸 초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세 개의 이 밸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여러 가지로 된 것과 그것을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몇 학년 때 그만뒀는지 뭐 이렇게 변수 세 가지가 있어요. P0110, P0111, P0112 이렇게 세 개 변수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앞에서 있는 연간 근로시간이잖아요. 개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노동 패널은 이렇게 많은 변수들 지금 여기 있는 건 7개의 변수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 패널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정규 근로시간이 있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정규 근로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럼 정규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몇 시간이 나오죠. 주당 근로시간이. 그다음에 그러면 초과 근로는 했어? 그러면 했어. 그럼 월간으로 해? 주간으로 계산해? 월간으로 계산해. 그럼 월간에 몇 시간? 또 이랬어. 요거를 다 더하거나 혹은 정규 근로시간이 있어 했는데 우리 회사는 정규 근로시간이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의 주당 그럼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예요? 이걸 물어봐요. 혹은 비임금 근로자에게는 그냥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러한 변수들을 다 조합해서
여기에 CNF 변수로 있는 211101이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직업 같은 경우는 ILO의 국제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서 하고 있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CNF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이제 가구원 숫자니까 그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고요. 여기서 똑같이 뭐 소득 변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에셋, 그러니까 자산 소득 같은 경우가 우리는 이제 금융 소득하고 부동산 소득하고 나눠져서 클립스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또 다 이제 뭐 이자 소득인지 뭐 은행에서 받는 건지 사채인지 주식인지 배당금인지 부동산은 뭐 월세인지 뭐 이런 거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변수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그리고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만드는 변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변수, 여기 보면 그리고 해당 차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해마다 조사되는 거는 이렇게 뭐 2부터 22차까지 모두 되었다. 뭐 6차부터 22차까지 되었다. 하지만 클립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신장하고 몸무게 같은 경우는 8차, 10차, 11차 아주 옛날 자료밖에 없어요. 일단 저희가 이게 개인이 되게 응답하는 걸 싫어하셔서 몸무게에 민감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조사가 된 해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클립스 CNF 코드북이에요. 다 동일한 형태의 모든 국가가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클립스고 변수명은 뭐 D11101이다. 그리고 라벨은 Age of 인디비주얼이고, 그다음에 서베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서 쫙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그게 있잖아요. D1101_1998. 그러니까 1998년도에 응답한 애들이 13,321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 요 코드북만 봐도 이제 제가 한 면만 캡처를 해왔는데, 요 다음에 보면 1999200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케이스 수가 샘플이 되는지 그냥 이제 코드북만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CNF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각각의 국가들 어디가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이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연락처, 소속, 지도교수, 뭐 연구계획서, 키워드, 그다음에 연구 지원금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제가 캡처는 안 해왔는데, 여기에 기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부금은 강제는 아니죠. 그런데 꼭 기부금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지금 돈을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연구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떤 이제 릴라드 교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청은 아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거기에 설명도 나오는데, 각 국가마다 또 데이터를 배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PSID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누가 신청하는지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니네 여기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운받아.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개용 자료를 공개하는 거랑 똑같죠. 그냥 누구든지 회원 가입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립스 CNF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좀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팔로우업을 좀 저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 저희가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까 여기서 봤던 이 홈페이지에서 다 어떻게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한 2018년도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다른 국가들 걸 받아보는데도 한 3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CD로 받아가지고 해외에서 CD가 왔는데 잘못돼서 또다시 뭐 받고 막 이런. 근데 지금은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클립스 저희 홈페이지에도 들어오시면은 여기 샘플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 데이터 자체도 저희가 배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그냥 그쪽에 클립스 CNF에 이제 제공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련된 연구 같은 거는 이제 노동패널 자료 연구 5에서 이 CNF와 관련된 거를 국내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CNF라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가 있구나. 여기에 9개 국가가 참여했고 70년도부터 데이터가 축적돼 있으며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 그리고 오래 걸리니까 좀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면 돼.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